결혼한 후에 고민하는 건 늦었고요. 결혼을 고민할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결혼 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말만 믿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평소의 사고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결혼을 좀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경제적인 걸 고민을 하는 걸까? 그 과거에 이제 뭐 제가 꼰대 소리를 가끔 듣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그게 옳다 이런 건 아니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일단은 자가를 취득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결혼 생활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부가 늘어나고 또 많은 지금 현재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어떤 자산과 부의 상태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 향후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사람이 돈에 대해서나 경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본질인 거죠.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의 예를 좀 들면은, 제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어떤 얘기를 했냐. 처음부터 집 사는 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월세나 전세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라면, 결혼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결혼을 해야지 돈을 빨리 모읍니다. 결혼을 하고 둘이 합심해서, 맞벌이라고 가정할게요. 맞벌이라고 하면은 합심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 자산을 취득을 하면 시드가 모이는 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자산 축적 속도는 2배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고 포기하는 이제 젊은 세대의 원인은 내 파트너가 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는 이렇게 항상 요약은 하면 이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훨씬 더 많은 행복감과 이제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일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과섭인데, 이제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혼 가정에서 느끼는 부분, 같이 살아가면서 사고관이 다른데 그 사고관의 핵심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미래지향적 사고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래지향적 사고. 근데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산에 대한 관점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보여줍니다. 이 자산이나 향후의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사고관이나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미래지향적 사고랑 제가 이 사고관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관이나 이런 재테크와 관련된 관점은 결과적으로는 내 삶을 현재에 두느냐 미래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카르페디엠이라고 해서 막 현재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 원래 카르페디엠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소비적인 의미의 현재의 삶을 뭐 살아라, 욕망을 충족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사실 이야기인데, 이게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소비나 욕망을 그냥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게 사실은 카르페디엠이나 이런 현재를 중시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원래는 보여야 되는 행동 패턴은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가 의미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반대로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건전하고 의미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 사고와 이 경제관념은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게 연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고민할 때 봐야 되는 유소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자산을 모아왔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제의 개념이 어떤지,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삶에 대한 뿌리 가치관이 비슷한가를 저는 보시라고 해요. 뿌리 가치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관념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직업적 성공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커리어적인 성공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시간이나 가족
가족과의 관계를 추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뿌리 가치관으로 제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자아나 직업적 성공과 내가 관계에 초점을 두느냐, 이 두 가지가 물론 이제 양립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가치관이 비슷한지, 그러면 이제 뿌리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종교가 일치하느냐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뿌리 가치관이 원래 종교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삶의 어떤 유형이나 가치관이나 시각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거는 좋은 의미로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뿌리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결혼 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고민하는 건 늦었고요. 결혼 전에 연애 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제관념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말만 믿지 마시고 평소에 모아놓은 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균적인 소득, 그러니까 객관적인 액수 수치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25에 취업을 했는데 뭐 30 됐는데 돈 모아놓은 게 1,000만 원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소비 패턴이 그 사람의 평소의 사고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이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점을 고르시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경제관념이나 여러 가지 뿌리 가치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결혼 고민할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요소가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조금 솔직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결혼은 다른 건 일반적인 인간관계라서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한데, 이 성적 매력이 조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요소 중에 성적 매력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 결혼에서는 내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그냥 한마디로 제가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하고 키스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성적으로 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외모를 꾸민다가 반드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어떤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외모를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미나 이런 여러 가지 외모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돈을 쓰면서 하는 방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보면은 그 사람의 현명함까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분명히 비슷한 옷인데, 하나는 물론 뭐 브랜드 옷도 중요하죠. 브랜드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스타일링을 잘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외모를 잘 표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스타일링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것처럼 외모나 이런 것도 반드시 어떤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또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지도 보여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모를 꾸미고 내가 건강을 이제 유지하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실제로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여성분은 이제 출산도 하시고 일도 하셔야 되고, 남자분도 일을 오래 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평소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과 외모, 저는 이거는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외모가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평소에 뭐 자기 관리나 어떤 운동 습관이나 또 외모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지켜보시면은 훨씬 더 좀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이 좀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농담삼아 뭐 그런 얘기 하죠. 가족 내 서열 중에 뭐 제일 아래가 강아지 다음이 이제 남편이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별로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 자녀 교육과도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아이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가족 내에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무시당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고 습관에 있어요. 사실 이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 습관은 이게 문화적인 영향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무조건 뭐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관념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직업적으로 성과를 내서 연봉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걸 가족 내에 투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거는 아내분이 육아를 하고 아내분이 출산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듯이, 남편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걸 소득을 벌어와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생활비를 쓴다,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양측에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남편분도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리고 이런 뭐 그냥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가족에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부부의 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아이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를 들면 남편도 아내, 아 오늘 고생했어, 오늘 뭐 아이 보느라 뭐 아니면 오늘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내도 남편한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 오늘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 대화가 나와줘야 당연히 아이도 그걸 보면서 훨씬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한 명이 무시를 당하는 생활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의 대응, 그러니까 남편분의 대응이나 사고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남편 탓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아내분의 탓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남편이 무시당하고 가장이 무시당하는 거는 절대로 좋은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솔직히 단 한 가지도 없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당연히 물 건너가는 거고요. 자녀 교육에도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녀 관계도 편가르기를 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친권유효권 소송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대화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녀 앞에서, 아니면 뭐 주변 지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아빠는 돈도 못 벌어와. 다른 뭐 누구누구에 비하면, 누구누구 집 아빠에 비하면 돈도 못 벌어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빠가 진짜 돈을 못 벌어오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점점 무시하는 태도가 강해져요. 근데 이 무시를 하는 태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당연히 남편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존중을 못 받으니까 비참해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이 가족 내 전염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부 생활을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둘 중에 한 분만 불행해도 불행해져요. 두 명 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상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구조로 초반에 계속해서 구성을 해놔야 이 다음이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행복도가 같이 이제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한 명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양측의 이제 정서적 그리고 사고관에 따라 다르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양측이 서로 존중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처음부터 고르시는데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창반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연기라는 게 근데 이제 안 좋은 의미의 뭐 속이는 연기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로서의 연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속으로서 머릿속에서 막 화가 엄청 뻗쳤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근데 여기서 그냥 화를 그냥 그대로 분출하는 게 사실은 가정생활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거를 뭐 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연기력은 필요하다. 내가 실제로 화났어도 화가 나지 않은 연기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랄까요? 예전에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연기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부 사이가 훨씬 좀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기를 하기는 하되, 제가 그래서 뿌리 가치관 얘기를 드린 건데, 사소하고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뿌리적인 가치관이 다른데 이걸 연기로 해서 커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뿌리 가치관이나 미래 지향점이 아예 안 맞아요, 부부가. 그러면 이건 연기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수영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뭐 수영 같은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거죠. 나 수영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돈을 모아야 돼. 그리고 아내는 그냥 나 지금 즐기자, 우리 해외여행이나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건 연기가 안 돼.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큰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사실 연기가 의미가 없고, 거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조율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뿌리 가치관이 이런 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이거는 좀 맞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는 연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소하고 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취향이나 뭐 여러 가지 기호, 이런 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맞추고 어느 정도 그냥 맞춰가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약간의 뭐 연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뿌리가 안 맞으면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기를 할 게 아니라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 이게 보통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령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도 거의 실제 사례를 살짝 각색을 하자면은 모 신도시에 사세요. 이제 모 신도시에 사시는 부부가 있는데 남자분은 아이들이 지금 이미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쪽 재능을 키워주고 학원비나 이런 지출은 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내분은 주변 이제 엄마들 학부모들하고 만나보니까 다 이미 그 정도 학원은 보낸다. 근데 이제 학원비가 몇백, 최소 몇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이제 싸우기 싫어서 연기를 하면서 그냥 맞춰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를 맞추는 뭐 그냥 좋은 게 좋아 이래서 연기를 하면서 맞춰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 이건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연기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연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뭐 관용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맞춰가는 노력 중요하거든요. 맞춰가는 노력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 후에 이미 안 맞는 걸 발견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 초기에 애를 낳기 전에 결혼 초기에 핵심적으로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해서 계속 맞춰 나가시라고 권해드려요. 뭐 가령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뭐 아니면 우리 향후에 재테크는 무슨 방식으로 할까?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할까? 아니면 뭐 주식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할까?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야? 뭐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로 할 거야? 아니면 뭐 자녀를 낳고 나서 어떻게 외벌이로 할까?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도 맞춰 나가야 되지만 결혼 후에도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사고를 맞춰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뇌를 열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결혼을 하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뇌를 열어서 그래 뭐 저런 삶의 방식도 있지 저런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 결혼 생활하면 치약 하나 짜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치약을 짜는 걸로 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 사실은 치약을 짜는 걸로 싸우는 게 삶에서 정말 중요한가? 이 치약 때문에 내가 싸워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더 나쁜 건가? 아니면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냐 중간부터 짜냐로 싸우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내가 이제 좀 인내하기 어려운 어떤 사소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일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리고 우리 관계가 좋은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사소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좀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말했던 내용도 있고 이제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도 책으로 담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독서를 뭐 돈이 안 드는 취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서에 대해서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는 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저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독서라는 거는 삶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거는 내가 같은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부여된 시간은 한정적인데 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 못했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일일이 시도해보면서 모든 걸 경험하면서 이제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물론 제 책도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제 책이 아니더라도 좀 독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독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방향성과 배움을 얻고
이걸 통해서 훨씬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는 주로 이제 내용은 아까 이제 일에 대한 거나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도 담았고, 제가 어려웠었던 시절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반에 어떤 무언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